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이슨입니다. 자, 되게 오랜만이죠. 예. 제가 또 이제 다음 학기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 조교들하고 좀 열심히 하느냐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이 좀 커지게 돼서 제 조교 학생들하고 좀 오랫동안 준비를 좀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양이 엄청 많은 걸 준비한 건 아닌데도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고, 어 일단은 뭐 지금까지 만든 거는 현재 고1 학생들 위주로 먼저 만든 거라 그것부터 공개를 진행하고, 이제 최대한 1월 안에 그 대부분의 인제 학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먼저 제가 갑자기 뜬금없게 연말에 뭐 무슨 문제은행을 만들겠다, 뭐 카페를 갑자기 만들어서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뭐 개설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실제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두 달?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제가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댓글들을 보면서 소개시켜 드린 그 모의고사 공부법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쪼끔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 전에는 저도 이제 자이솔이나 마더톤 같은 그런 유형 문제집들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죠. 그걸로 좀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약간 인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제 저도 인제 오랫동안 강사 일을 하면서 그 문제집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책들이. 자, 어느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지 않냐면, 실제로 그 학생들을 제가 많이 수업을 해 보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묶어 넣어서 유형별로 있는 건 좋은데 그 유형 문제들의 난이도가 튀어요. 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가 쉽다가 갑자기 팍 어려운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제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공부를 혼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기초를 더 많이 풀어 보고 그다음에 약간 중간 난이도를 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모의고사 유형서들이 쪼끔 그 난이도 조절이 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유형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하는 편인데, 제가 아이들이 실제 문제를 풀려 보면 "선생님 여기서 풀다가 못 풀겠어요." 하고 뒤로 안 풀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아무래도 그 난이도 어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못 넘기고 이제 푸는 친구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제가 직접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존에 다 분류해서 선생님 몇 분하고 계속 그거를 인제 공유하면서 제가 따로따로 난이도별로 같이 다 제작을 했죠. 실제로 지금 뭐 인강이나 아니면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 뭐 자료들 보면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자료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 모의고사 기반으로 인제 제가 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 짜집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네가 만들었다."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근데 저는 강사의 능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발굴해내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풀리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해내는 능력이 가장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고등교육 시장은 약간 그런 부분이 강해요, 지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질 좋은 문제를 좀 많이 풀려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는 문제집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고, 그럼 유형서들을 풀고 나중에 인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인제 결국 자이스토리나 마라톤 같은 그런 뭐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 보는 그런 친구들이 인제 꽤나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최근에도 인제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인제 몇몇 신입생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데도 그런 유형서들을 막 6-7 권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점수대가 막 40-50 점대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물어보면 "모의고사 문제 풀어 봤니?" 라고 물어보면 모의고사 문제는 손도 댄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제시하는 모의고사 공부법을 '우리 애도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인제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실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과외를 했든 학원을 해서 수업을 했든 저는 이제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건데 이런 자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공개하면 저한테 지금 유료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좀 조심스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고민하다가 이제 조교 학생들하고 또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선생님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뭐 이거 뭐 엄청 대단한 자료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모의고사 공부법을 통해서 조금 다른 시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주어지면 어떨까,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저희 조교들 덕분에 이 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은 많이 올려놨고, 대신에 이제 이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카페는 제가 이제 바로 제 채널 소개란에 바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일단 제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공개할까 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가장 그래도 많이 익숙하신 이 네이버 카페를 좀 활용해서 이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이게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새롭게 제작하고 다 문제를 배열하고 이런 작업들이 쉬운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학원 관계자분들도 사용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뭐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무단 배포하거나 이걸 다시 재제작이 들어가서 뭐 학원 이름을 달고 배포하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많은 자료가 아니잖아요, 일단요. 대신 그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또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카페 들어가시면요. 원래는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다운로드 쓰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제자들이 너무 강하게 그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제 받아들이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인제 일단 드리는 걸로. 자,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일단 그 가입하실 때 구독자명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구독자명과 카페 아이디는 좀 동일하게 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인제 뭐 회원수가 늘어나거나, 솔직히 많이 안 보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자료를 또 고대로도 지금 학생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저도 인제 자료 참고로 써도 되는 거니까 뭐 '이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카페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뭐 그걸 제가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인제 모의고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인제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은 가입하실 때 구독자명과 카페 닉네임을 동일하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시면 제가 왼쪽에 이게 메뉴는 초등수학부터 올려놨어요. 뭐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수학이 제가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이 초등수학 쪽은 아직 힘을 실진 않았지만 이쪽으로 제가 조금 더 힘을 실을 생각이긴 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자료가 안 올라갔어요. 이제 초등 5학년, 6학년 연산 문제 자료실, 그다음에 응용 문제 자료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도 마찬가지로 연산, 응용 문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인제 시간 날 때쯤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 중학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기 싫은 관두둔가 시리즈 센 C단계 쌍둥이 문제 형태인데 그 부분들을 보시고 많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겠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선생 한두 명이서 또는 뭐 세네 명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출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위험하죠, 일단.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제가 문제는 만든 겁니다 하시는 것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재생산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인제 이런 생활을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제작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기출문제들이 이제 점점 안 쓰는 것들이 생겨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2학년 내려오고, 2학년에서 1학년 내려오고, 또 이제 그 고1 과정들이 또 겹치는 부분들이 또 중등 과정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중등 과정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심화 문제집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제가, 굳이 저는 중등 심화 문제는 좀 이렇게 A급까지 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고등 수학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는 고등학교 문제였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팽당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더 이상 안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다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부터 수능부터 만들어진 문제들이 이제 사장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범위에 맞기만 한다면은 그것들이 이제 점점 학년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좀 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원래 본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문제집을 접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중학교 자료실에서 이제 그 뭐 쌍둥이 문제를 만들었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생각하면서 한 거니까,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은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안 넣어놨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도 추가를 시킬 거예요. 중학교 과정과 어울리는 모의고사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들, 즉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사용되지 않지만 중학교에서는 지금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문제들도 정리해서 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이제 메뉴가 추가될 거고, 지금은 이제 전 중학생들 당연히 연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산 자료 제가 무료로 다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기 싫은 관두든가라는 시리즈가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심화 문제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쌍둥이 문제들 위주로 제가 이제 C단계나 아니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올릴 자료, 그 자료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집이 바뀌면서 이제 연도가 바뀌게 되면은 심판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 조금 문항수가 다를 수도 있고 문제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시간이 흘러도 문제 배열이 살짝 바뀔 뿐이지 문제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지금 거의 10년 전의 문제집이나 지금 문제집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제 말은요. 그러니까 요 쌍둥이 문제 자료실을 제가 새로 선생님 2023년 걸로 업데이트 안 하시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나중으로 미룰 거예요.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거고,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해도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중3 1학기 2학기 쌍둥이 문제들은 제가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아직 업로드를 안 했으니까 그 업로드를 조만간에 할 거예요. 이미 자료들은 대부분 다 만들어 놨고 지금 검수 작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교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막 다시 몇몇 개 좀 어려운 것들은 풀어보기도 하고 혹시 오타 있나도 확인해야 돼서 완벽하게 100% 저랑 조교 애들 2명 데리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양이라, 실제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 아이들 조교 학생들은 또 아르바이트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은 어쨌든 여기에다가 쌍둥이 문제들에다가 추가로 제가 할 게 모의고사 문제들, 중학교에 필요한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제가 여기다 추가를 시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지금은 자료가 안 올라가 있지만 곧 올릴 거예요. 지금 검수 중이니까. 자, 그럼 메인은 어디냐면, 메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중학생도 지금 고등학교 선행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 예비 고1부터 제가 일단은 해놨어요. 예비 고1 할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최근에 고등수학 적응하기라는 시리즈물로 제가 제작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들로 후행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올려놨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중학교 점검 3월 모의고사라고 된 타이틀이 있죠. 이 파트에서 보시면 2개 해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고1 과정을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그거의 심화 과정. 근데 심화 과정은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뭐 워낙 좀 여유가 있는 친구라 나는 이번 3월 모의고사 고1 올라오자마자 보는 3월 모의고사도 진짜 1등급 다 맞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꼭 풀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기초 기본 과정은 반드시 풀어라 라고 이제 제가 요거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들어가 보시면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부터 22년
3월 모의사까지 해서 제가 요 해당되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문제를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검증돼 있는 문제들로 제가 유형 순서로 다 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재배열한 것뿐이니까 그 재배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 문제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이걸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다가 제가 조교들하고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유형별로 좀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문제를 제작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 보시면 고등과정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는 여기 번호 있죠? 제가 지금 이 문제 번호입니다. 이 다운번호도 받으시면 이 문제 번호에 있는 통계 관련된 문항은 제외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풀어도 문제는 없겠죠. 일단 근데 이거는 혹시라도 현재 고1 학생인데 내가 중학교 과정 좀 까먹은 것 같다 하고 나는 고2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중학교 걸 다 풀어봐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요걸 제외하고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3 때 다시 배우기 때문에 중3 때면은 통계는 사실 분산 평균 구하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사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은 제외시켜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좀 쉬운 것들은 배열 간격을 좀 조그맣게 해놨고 좀 어려운 것들은 이 문제 푸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2021년도 3월 고1 1번 2점짜리 문제 이렇게 이런 거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이 정답률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고사 푼 다음에 나오는 공식적인 정답률들이니까 요거 확인하면서 가시면 문제집에 써 있는 상문제네, 중문제네, 하문제네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로 그냥 나 왜 이거 안 풀리지? 왜 하문제인데 안 풀리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답률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답률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기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일단요. 매년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답률 89% 2점짜리가 갑자기 어려울 일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를 제가 최대한 널뛰지 않게 조절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푸시면서 이제 내가 쉬운 거라도 잘 잡혀 있나 식연습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소개시켜 드릴 앞으로 올릴 예정이기도 한 모의고사 관련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럼 얘가 이제 풀면 이제 이런 자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답은 있는데 정말 답만 꼴랑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해설까지 싹 다 달아놨으니까 제가 보시면 이게 빠른 정답도 만들어놨어요, 뒤에다가 문제 맨 뒤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73문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해놨고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해설도 자세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1번이었죠, 이게. 이렇게 해설도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히 이런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설만 보고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이 보통 선생님들이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EBS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출제자 의도란 게 있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에 맞게 정식적으로 좀 정석적으로 좀 푼 그런 해설지를 기반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팁을 준다던가 어떻게 빠르게 푸는 스킬을 익힌다던가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선생님 저는 학원 안 다니니까 그런 거에서 손해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제가 뭐 다음 영상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벌써 유튜브나 네이버 아니면 EBS 쪽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해설이 선생님들마다 풀이법이 다 달라요, 이게. EBS쌤 푸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저 같은 강사들이 푸는 거, 유튜버들이 푸는 거, 아니면 그냥 대학생들이 푸는 거 다 달라요. 뭐 요새는 어플도 많이 있잖아요. 뭐 칸다나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 그런 어플도 이용해서 푸는 거 다 달라요, 진짜로. 요새는 워낙 이런 미디어나 이런 SNS 같은 게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시면 진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푸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색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색하면 100% 나와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검색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제가 찾아드리던가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오히려. 근데 그럴 리가 거의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어디를 검색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연도 있죠?
2021년 뭐 3월 고1 1번 같은 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1번 너무 쉬운 계산이니까 요런 것들을 그냥 풀면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상문제 이상 4점짜리 정도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선생님 한 명한테 매달려서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왜 안 풀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푸는 이 풀이법을 보여주고 아 저렇게도 푸는구나.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들은 그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걸 전 추천드려요. 또 하나 제가 해설지 부분에 일부러 이 답만 딱 단 게 아니고 문제도 달아놨어요. 왜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요거를 틀렸지 문제 잘못 읽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바로바로 해설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일단 문제랑 해설을 또 같이 달아놨으니까 그런 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등, 정과정, 도형 기초 파트 이거 도형만 뽑아놓은 거죠.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문제들이 아니고 제가 이제 반드시 여기 써놨죠. 반드시 알아야 할 중학교 도형 기초 기본 문제라고 해놨죠. 개념을 맨날 설명해봤자 학생들이 이제 이게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맞나?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이게 정말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거구나. 진짜 필요한 것만 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 중학교 도형은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충분히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개념을 몰라서 못 풀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주력으로 많이 올린 자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자료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보시면은 고1상 개념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현재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몇몇 분은 이제 좀 약간 무섭게 선생님 저도 선생님 유튜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안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조금 약간 연구 당황스럽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최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저는 할 생각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 공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진행할 생각이고 이 개념 쌍둥이 문제라는 것도 제가 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저희 개념서 있죠. 이 개념서를 저희가 문제를 풀때 개념 원리 제가 지금 예를 올려놨거든요. 개념 원리 문제가 보면은 개념 원리 대표 예제 있고 밑에 확인 체크들도 문제 있죠. 한 두세 문제씩 달려 있는데 다른 문제, 그죠? 근데 그 문제들만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내가 다시 개념을 까먹은 게 있나 없나 점검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사실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거죠. 뭐냐면 이런 확인 체크 문제들만 제가 따로 빼서 숫자를 바꿔놨어요. 이건 저작권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숫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숫자만 바꿔서 제가 이 확인 체크 보이시면 현재 첫 번째는 다항식부터 복소수까지 이쪽에는 확인 체크 문제만 싹 빼서 제가 다시 재배열을 해서 아까처럼 모의고사 형태처럼 개념 원리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제 거기에 대한 빠른 답지 해설까지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이제 요 단원 보시고 내가 여기는 확인 체크 빨리 풀어봐야겠다 하면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도 보시면 연습 문제 제가 이제 보면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 투 스텝,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이렇게 있는데 그 원 스텝, 투 스텝 그 심화 과정은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항식부터 복소수라고 하는 파트 있죠? 이 부분에서 원 스텝만 쫙 뽑았고 제가 그래서 문제를 다시 재배열 했고요. 그 다음에 투 스텝만 또 쫙 재배열 했고 그 다음에 심화만 쫙 재배열을 했으니까 충분히 자기에 맞는 점검하고 싶은 파트만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걸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신경 많이 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이 제가 솔직히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을 수억만큼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제자 애들 데리고 조교 애들 데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은 학생들이 진짜로 댓글에 많이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자료 덕분에 많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지만은 저희 조교애들도 요새 이거 올리면 선생님 저도 들어가서 이제 추천 많이 받았나 아니면은 좋아요 댓글 달렸나
그런 것 좀 확인해도 되죠? 하는 거 들으면은 좀 마음이 짠하긴 해요. 왜냐면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다들 많이들. 왜냐면 자료만 딱 받으시고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뿐만 아니고 저희 제자들 좀 힘든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쪼끔 추천도 많이 눌러 주시고 약간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대부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검수만 끝나면 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1월 달 안에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인제 주력으로 인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 모의고사로 공부하기예요, 바로. 제가 인제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의고사로 공부해라 제발." 그래서 개념서 추천은 있는데 제가 유형서 추천 영상을 안 올리잖아요. 왜냐면 유형서를 제가 안 풀린 지 벌써 십몇 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센수학, 알펜 같은 유형서는 저는 절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뭐 풀리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모의고사 공부가 다 끝나면이에요,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공부하기 요거가 제가 실제로 지금 메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라, 요거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유형서 가지고 푸세요 하면은 문제가 너무 널뛰기라 난이도 조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냥. '아 뭐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좋다면서 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 아이 모의고사는 못 풀겠다. 다시 유형서로 돌아가야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걸 지금 1-2주 동안은 계속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고1들 현재 가장 급한 게 고1들이라 고1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1 단원부터 만들었으니까 단원별로 다 이렇게 모의고사, 기초, 기본, 심화, 극심화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같이 있는 거는 문제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걸로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는데, 개념서 다 풀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개념서를 다 풀었고 개념서가 완벽히 진행이 된 다음에 꼭 하셔야 되거든요. 개념서도 안 됐는데 이걸로 개념 잡으려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개념서를 먼저 숙달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 유형서 넘어갈 시기에 저는 이 모의고사 공부법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모의고사 기초 기본 문제 풀고 그다음에 요게 다 됐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여러 번 풀어도 돼요, 진짜로요. 제가 이거 한 개만 놓은 거 아니고 한 3-4 회차까지, 또 어떤 거는 7 회차까지 만든 것도 있어요. 이게 충분히 되면 그러면 그때 심화 문제나 극심화 문제로 넘어가세요. 괜히 이것도 욕심 부리시고 막 기초 기본 문제 건너뛰고 한 번에 막 빨리 푼 다음에 또 심화 극심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조만간에 인제 이런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영상도 올리겠지만, 이 부분들에서 그냥 일반 문제집 풀기 쭉쭉쭉 푼 다음에 채점하고 넘어가고 틀렸네 맞았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제발 좀 자세하게 이 질 좋은 문제들을 너무 쉽게 그냥 풀어서 제껴버리지 마시고 좀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런 심화 같은 문제들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에도 처음에 써 놨어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 도움되는 말들도 처음에 좀 써 놨으니까 순서대로 받으시고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꼭 극심화까지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극심화는 쪼끔 배제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초 기본 문제 푸는데도 벅찰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에 완벽하게 연습이 되면 이제 심화로 가시고, 제가 일부러 심화도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극심화. 극심화는 대부분 다 30번 문제들이에요. 뭐 정답률이 막 진짜로 막 5% 10%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왜 정답률이 높은데 왜 선생님이 이거 극심화로 해 놨지 또는 심화로 해 놨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문제를 다 진짜 확인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확인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난이도 구분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자이스토리나 이런 마더톤 같은 그런 문제집 유형서들보다는 문제 배열이 더 깔끔할 거예요, 일단. 그건 제가 확실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당장 현재 제가 고1, 고2들 또 고3들 또 이게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번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그냥 그런 문제집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런 식으로 지금 진짜 저도 학생들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든 거니까 요거 좀 배열을 할 때도 제가 쉬운 문제를 하더라도 요건 좀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풀겠다 이런 거는 좀 심화로 놓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고런 것 좀 참고하시고 일단 문제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주력으로 할 거는 고1 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큰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도 그래도 최소한 이 모의고사 문제로 공부 한번 해 보라고. 왜냐면 고3은 제가 안 할 거예요. 고3은 워낙 좋은 자료 많잖아요. 저기 뭐 1타 강사분들도 계시고 워낙 지금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 넘쳐나니까 저는 고3 자료를 올릴 생각은 전혀 1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그건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료는 고2 수원 수투 정도까지는 올릴 생각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의고사 문제 정리 정도까지는 제가 공개를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인제 이 문제들을 올렸는지는 그 문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페 이용하실 때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게 몇 개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인제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인제 가장 제가 인제 좀 서운하고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자료를 자꾸 인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학원 관계자분들 저도 인제 모르죠. 어떤 분이 학원 관계자고 자기가 그거를 인제 갖다가 학원에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동종업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로서 저도 나름 경력이 있으니까 물론 초보 강사분들이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 저도 도움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걸 그냥 가져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그냥 자꾸 인제 자료만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저하고 안 맞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전 단지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 항상 이 교육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제 자료 가지고 뭐 돈벌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절대 용서치 않을 거니까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좀 해 둘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영상들로 다 제작을 하고 싶어도 제가 진짜로 무슨 뭐 TV에 나오시는 되게 유명하신 강사분들처럼 제 제자들이나 어떤 조교들을 막 수십 명씩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도 영세 한 명의 그냥 선생님이니까 제가 학원을 크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저희 집안 사정, 저희 어머님도 아프시고 제가 항상 돌봐 드려야 되고 제 아내도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뭐 저도 이번에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또 아이도 좀 어리고 해서 저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인제 이렇게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결실을 좀 맺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쪽 강사 일 하면서 오랫동안 멘탈을 많이 인제 강하게 만들어 왔지만 지금처럼 저도 인제 제가 학원 출강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저희 아버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제가 인제 지금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제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아 저 강사는 무슨 뭐 학원 출강도 안 하고 학원 원장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왜 뭐 수학이 이러네 저러네 하지?'라고 인제 생각하시고 의심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 저도 좀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일단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우리 돌봐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쪼끔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어떨까.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 저도 빨리 올려드리고 싶고 영상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당장 지금 수업하면서 저도 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유튜브에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인제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 30-40 대 50대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양해해 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제가 가지어 있는 시간에서 최대한 짬을 내서 뭐 이런 영상 하나도 항상 새벽에 찍고 있는 거라 저도 잠도 줄이고 건강 해쳐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걸로 당장 제가 유튜브 수익이 뭐 수백만 원씩 들어오고 하면 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펴 줘야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쪼끔 말씀하실 때 좀 어 참고하시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 당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카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매일 뭐 그때그때 정말 보면은 바로 인제 제가 카페 가입시켜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인제 제가 늦어지면은 최소한 오전 12시 전에는 항상 인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할 테니까 쪼끔 승인이 좀 늦게 떨어져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스타벅스 모의고사 공부법 문제은행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